9월 21일 여자농구 월드컵 5경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로 남자 경기는 끝이 났죠. 거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수익도 내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자농구 월드컵입니다. 대한민국도 출전을 하고 있고요. 총 오늘 5경기가 있고, 그 경기들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벨기에 경기입니다. 벨기에가 유럽의 강호입니다. 피바 랭킹도 한 5위 정도 되고, 그런데 하필이면 첫 경기부터 이제 미국을 만나게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리브 감독의 사령탑을 맡고 또 모든 선수들을 WNBA 선수들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좀 고전을 하고 있죠. 다른 남자 대표팀들한테. 물론 베스트 멤버를 꾸리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남자 대표팀이 고전을 하고 있지만 여자 대표팀은 다릅니다. 완전 드림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NBA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이드, 플럼, 그레이, 아이오네쿠스, 그리고 올 시즌 WNBA 득점왕이죠. 스테워트, 알리샤, 토마스, 오스틴 등등 그냥 이번 대회 작정하고 우승하러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기에 역시도 미국을 만나서 그렇지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피바 랭킹 5위고요. 강호죠. 그리고 시카고에서 뛰고 있는 매시머를 비롯해서 WNBA 소속 선수들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주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기량이 되는 선수들은 좀 있고요. 평균 신장도 한 182, 3 정도 되고 또 팀 자체가 좀 젊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이 벨기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뿐이고요.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벨기에 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왜냐면 이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벨기에의 장점을 볼 수 있겠지만 미국하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국 승, 미국 핸디 승, 그리고 오버까지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경기는 캐나다, 세르비아 경기입니다. 캐나다의 전력도 나름 괜찮죠. 한국에서 뛰었던 WNBA 리거 어처나가 인사이드에서 또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키아놀스와 칼레톤 두 명의 WNBA 선수도 역시 로스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또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나름 탄탄한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역시 유럽의 복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농구는 세르비아 열풍이 강하죠. 여자 농구 같은 경우도 점점점 그 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이 183 정도 되고요. 스탄코비치, 토프조비치, 마야 스코로치 등등등 자국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WNBA에서 뛰는 선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어처나를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세르비아 전력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그냥 캐나다가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사이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빠른 농구 이런 농구는 그려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 경기는 또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승 언더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는 일본 말리 경기입니다. 일본 여자 농구는 TV 중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자 농구계에서 신흥 강호로 급부상하고 있는 팀이 바로 일본입니다. 피바 랭킹 8위고요. 호널 선수 마울리와 또 모니카가 인사이드를 지키고 있고요. 마키, 라무 등등의 선수들이 여전히 국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WNBA에서 뛰고 있는 마치다 루이가 이번 대회는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리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최약체로 분류가 되는 팀입니다. 피바 랭킹 37위고요. 평균 신장은 183으로 상당히 높지만 아프리카 팀들이 좀 그렇죠. 세밀함과 뭔가 좀 전술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피지컬은 확실하게 좋고 탄력도 좋고 다 좋은데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뭔가 한 2-3% 부족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카콘, 센가리 같은 괜찮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번 대회는 그냥 좋은 경험을 쌓으러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말리 경기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일본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일본 승, 일본 핸디 승, 언어보는 언더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다득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버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한국 중국 경기입니다. 뭐 아쉽게도 이번 대회 최약체로 분류가 되는 팀이 바로 우리 한국이고요. 뭐 피바 순위는 13위로 높지만 박지수가 공황장애로 대표팀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업 역할을 기대했던 김태형까지도 빠지게 됐고요. 대표팀의 전력이 상당히 약화가 된 상황이죠. 뭐 박지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뭐 엄청난 전력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민 감독의 머리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고요. 강희슬, 박지현, 박혜진, 신지연, 이소희, 진한, 양인영 등등 뭐 국내 무대에서야 뭐 빠르고 날라다니고 뭐 외곽도 좋고 돌파도 좋고 하는 선수들이지만 국제대회에서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첫 상대가 중국이죠. 중국의 전력도 상당합니다. WNBA 리거 한수를 비롯해서 리유한, 왕시우 모두 대표팀에 합류했고요. 평균 신장이 무려 186에 달할 정도로 최고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또 리맹, 진웨이나 같은 선수들의 외곽도 상당히 좋고요. 뭐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중국을 상대하는데 박지수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뭐 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대한민국 완패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하고 붙으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뭐 정신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승, 중국 핸디 승 그리고 언더까지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만큼 박지수가 없는 부분은 거의 뭐 치명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호주 프랑스 경기입니다. 뭐 양팀 다 연홍의 강호들이죠.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연홍 전통의 강호입니다. 뭐 미국을 뭐 진짜 힘들게 했던 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노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하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은 맞고요. 뭐 맥베거, 토로, 탈보트, 알렌 그리고 이번에는 뭐 아마 노렌 잭슨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백전 노장이죠. 40살이 넘은 노렌 잭슨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물론 뭐 코트에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나인지라. 하지만 뭐 팀 분위기를 잡는 데는 노렌 잭슨만한 선수도 없죠. 호주 선수들에게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노렌 잭슨이 합류를 하면서 호주의 평균 연령은 30살이 훌쩍 넘습니다. 프랑스 역시 강호죠. 피바 랭킹 6위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 빅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뭐 체리, 투레, 치악, 타디치, 윌리엄스 등의 선수들이 이번 국대 로스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이 선수들의 운동 능력과 높이도 상당합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아마 2위 싸움을 호주와 프랑스가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봤는데 첫 판부터 호주와 프랑스가 경기를 하게 됐고요. 호주의 노련미, 패기의 프랑스, 뭐 양팀의 전력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봤을 때 그래도 홈팀 호주가 프랑스를 상대로 홈에서는 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유럽 팀들이 보통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원정 가면 조금은 자신들의 본 실력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호주 승 그리고 언더 정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경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첫 경기고 심심하실 경우 뭐 시간 좀 되셔가면 영상으로 한번 쭉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분간 좀 있는데 원래 농구가 좀 수익률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오늘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벨기에가 어느 정도로 미국하고 한번 붙어볼 수 있느냐. 물론 이기진 못해도 벨기에 선수들의 기량 한번 보시고요. 또 캐나다, 세르비아 나름 복병팀들이라 이 팀들의 경기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일본 말리 뭐 말리는 제가 볼 때 뭐 크게 문제가 아닌데 일본이 신흥 강국으로서 얼마나 또 더 많이 성장을 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 뭐 뻔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도, 중국이 이번에 어느 정도의 또 성적을 낼 수 있을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의 준우승권 팀들이죠. 호주, 프랑스, 이 두 팀의 경기는 시간 되시면 꼭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 농구 5경기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 때문에 국내 야구는 제가 좀 올려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여기다가 간략하게 코멘트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돌고래님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많은 경기들을 올려주세요. 좋은 정보도 많이 올려주시고 하시니까 들어오셔갖고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아마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가 구기화 코멘트는 간략하게 올려드리고, 오늘은 좀 일찍 다른 일이 있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자농구 경기 분석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